안녕하세요. 세브란스 가정의학과 출신 강희태입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환자분들께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의사인 제가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아직 괜찮을 거야. 아프면 그때 병원 가면 되지. 저도 그랬거든요. 의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금방 알아챌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처럼 건강을 과신하는 남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죠. 실제로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약 82세인데 이게 여성보다 무려 6년이나 짧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제가 암 치료를 받으면서 깨달은 건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진짜 변화는 매일 먹는 음식에서 온다는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특정 식재료들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중엔 병원 한 번 가지 않고도 90세, 100세를 넘기며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매일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 탑 5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학 데이터와 실제 장수하시는 분들의 식단을 토대로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정말 의외의 결과들이 나왔어요. 특히 1위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실 음식일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꽤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고 체중도 정상 범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의사니까 이런 증상들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문제는 증상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금 당장 몸에 아픈 곳이 없으시죠? 나는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뭐가 문제겠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처럼 의료진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남성분들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들이죠.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심근경색 환자분들 중에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병들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이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잘 안 되고 정기적인 건강 관리에도 소홀하죠.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환자분들한테는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병원 매점에서 컵라면 먹고 야근하고 불규칙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 몸이 저한테 경고를 보낸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적신호가 켜진 분들이요. 의사인 저도 놓쳤던 신호들을 여러분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처음에 저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어요. 유전적 요인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치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죠. 의사가 약물 치료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매일 드시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제가 돌아보게 됐어요. 제 식습관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로 때우고 저녁은 늦게 과식하고 저는 정말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밥도 거르고 야근할 때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때웠죠. 바쁘니까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요. 저는 건강한 음식은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음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기농 채소, 값비싼 보충제, 수입 슈퍼푸드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놓친 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들 중에서 몸에 진짜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해주는 음식들을 선택하지 못했던 거죠. 특히 그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부족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근육량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회복력도 떨어지는데 정작 단백질 섭취는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또 하나 항산화 성분이에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는데 이걸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면 세포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이런 기본적인 영양소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치료와 병행해서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봤습니다. 복잡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몇 가지 음식들을 매일 꾸준히 먹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치료 과정에서 회복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담당 선생님도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 정말 음식이 약이구나. 물론 약물 치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는 걸 몸소 체험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평범한 음식들이에요. 의사로서 환자분들께 처방하기 전에 제가 먼저 실천해서 효과를 본 음식들입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꿨는지 말씀드릴게요. 치료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냉장고를 뒤져보는 거였어요. 정말 한심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제대로 된 식재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인스턴트 음식, 냉동식품, 음료수 이제 이런 것들 뿐이었어요. 이제 그때 생각했죠. 이래서 내가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마트에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니까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장을 제대로 봐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음식들이 바로 그때 제가 선택한 음식들이에요. 처음에는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음식 바꾼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식사였어요. 그동안 아침은 항상 거르거나 커피 한 잔으로 때웠는데 매일 아침 간단한 식사를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병원 매점 대신 도시락을 싸가거나 적어도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으려고 노력했죠. 저녁에는 야식이나 배달 음식 대신 간단하게라도 직접 요리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요리는 아니고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느낀 건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어요. 그동안 이제 속이 자주 쓰리고 체했는데 그런 증상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치료 과정에서 제 몸의 회복 속도였어요. 담당 선생님이 보통 이 정도 시기에는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확신했습니다. 아,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평범한 음식들이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제 주변 의료진들도 반신반의했어요. 음식만 바꿔서 그렇게 달라질까? 이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확실해지니까 나중에는 제 동료들도 도대체 뭘 먹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은 치료가 끝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때 시작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건강해졌습니다. 체력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다시 아플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도 비슷한 분들이 계세요. 60대 중반 남성분인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음식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오늘 소개할 음식들을 권해드렸어요. 6개월 후에 오신 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혈당도 안정되고 혈압약도 줄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때 저도 정말 뿌듯했죠. 아, 내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오늘부터 식습관만 바꿔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인지 공개해 드릴게요. 정말 의외의 순위들이 나왔어요. 5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에이, 그냥 흔한 채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브로콜리는 정말 특별한 채소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이 뭐가 특별하냐면 우리 몸에 쌓인 노화 물질들을 분해해주고 특히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저도 치료받을 때 매일 브로콜리를 챙겨 먹었는데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한 분만 돌린 다음에 그 참기름이랑 간장 조금 뿌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니면은 된장국에 냉동 브로콜리 그냥 넣어서 끓이면 되거든요. 정말 간단하죠? 4위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 말이죠. 이 생선들이 왜 좋냐면 EPA와 DHA라는 기름 성분 때문이에요. 이 기름이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걸 막아줘요. 남성들이 50대 넘어가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잖아요.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시면은 이런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주로 고등어 통조림을 많이 먹었어요. 간편하고 맛도 좋고 뼈까지 부드러워서 칼슘도 같이 섭취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는 고등어 조림, 점심에는 통조림으로 간단하게, 저녁에는 생선구이로 드시면 돼요. 고기만 드시는 분들, 생선 하나만 추가해도 정말 큰 차이가 나요. 이제 3위인데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이 3위라고?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된장이 정말 대단한 식품이더라고요. 된장은 발효식품이잖아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과 펩타이드 성분들이 혈관 속 노폐물을 줄여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줘요. 그리고 된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골다공증 예방하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요. 제가 치료받을 때 매일 된장국을 먹었는데 정말 몸이 편해지더라고요. 아침에는 된장국, 점심에는 쌈장으로, 저녁에는 나물, 무침, 양념으로 활용하면 돼요. 냄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순한 맛 된장부터 시작해 보세요. 2번째는 토마토예요. 이것도 의외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비타민 C보다도 훨씬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한테 정말 좋은 게 전립선 건강에 탁월해요. 해외 연구에서 토마토를 자주 먹는 남성들은 전립선암 위험이 50%까지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게 더 좋아요. 라이코펜이 열을 가하면은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저는 주로 토마토 주스를 마시거나 토마토 스프, 토마토 파스타 이런 식으로 먹었어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져요. 드디어 1위 발표입니다. 정말 의외의 결과예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가 1위라고? 네, 맞아요. 황태가 1위예요. 황태가 왜 이렇게 좋냐면 완전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 소화 흡수율도 정말 높아요.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게 근육량이거든요. 그런데 근육을 유지하려면 양질의 단백질이 필수예요. 황태 한 마리면은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황태는 지방은 거의 없으면서 단백질만 농축되어 있어서 소화도 편하고 부담도 없어요. 저는 이제 치료받을 때 황태국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황태를 우린 국물은 시원하고 개운해서 입맛 없을 때도 먹기 좋거든요. 아침에는 황태국, 점심에는 황태찜, 저녁에는 황태조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조리도 간단하고 보관도 오래되니까 정말 편해요. 무엇보다 값도 저렴해요. 비싼 보충제 먹을 돈으로 황태 사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 5가지 음식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이 중에서 2~3가지만 챙겨 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황태국과 브로콜리 반찬, 점심에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 저녁에는 토마토 스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거든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제가 이런 식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아, 이제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가끔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함정이었어요. 건강 관리는 마라톤이거든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요. 한두 달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한때 예전 습관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다시 편의점 도시락 먹고 야식 시켜 먹고 그랬더니 금세 몸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평생 가져가야 할 습관이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뭐든 다 잘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질 거예요.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5가지 음식을 다 챙겨 먹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져요. 그냥 이 중에서 2~3가지만 꾸준히 드시면 돼요. 두 번째, 미리 준비해 두세요. 황태는 말린 것을 사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그 브로콜리도 냉동으로 사서 냉동실에 넣어 두세요. 그러면 언제든 바로 꺼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외식할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회식 자리에서도 생선 요리나 된장찌개 정도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어요.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은 금세 포기하게 되거든요. 가족들에게도 이런 음식들이 좋다고 설명해서 같이 드시면 훨씬 쉬워져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왜 이걸 시작했는지 계속 기억하셔야 해요. 저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의 두려움, 가족들 걱정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건강해지고 싶으신지 그 이유를 계속 기억하세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인지,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싶어서인지 그 이유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나타나요. 한 달에서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 경우에도 진짜 확실한 변화가 느껴진 건 3달 정도 지나서였거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아요.
꾸준함이 답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되 평생 가져갈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10년, 20년 후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남성의 수명을 늘리는 음식탑 5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5위 브로콜리, 4위 등푸른 생선, 3위 된장, 2위 토마토, 그리고 1위 황태였죠. 보셨듯이 이 음식들은 절대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니에요.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식재료들이죠.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암을 겪었던 환자로서 확신합니다. 건강은 복잡하고 비싼 방법에 있지 않아요. 바로 매일 먹는 음식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식습관입니다. 거창한 운동도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저녁부터 황태국 한 그릇, 브로콜리 반찬 하나 추가해 보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음식을 주면 반드시 좋은 반응으로 답해 줄 거예요. 혹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건강이 걱정돼서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가족 건강 때문에 찾아보신 건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경험담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나이를 10살 젊게 만드는 생활 습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법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